네, 반갑습니다. 춘춘입니다. 자, 매매일지 주신 거, 제가 잘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개별적으로 매매일지 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보면 우리가 항상 캔들 패턴에 제가 주목을 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들 패턴. 어, 모양은 살짝 다르지만, 비슷은 하지만 큰 흐름은 이 캔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넥라인이 깨지고 나서, 그죠? 넥라인이 이제 깨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밑으로 하락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 자, 캔들 패턴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 and 2 and 3 and 4. 아마 요 지점을 놓고 아마 저는 이제 조금 더 매수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 지점, 그러면은 브레이크, 리테스트, 타겟이라고 제가 그때 해서 아마 요 당시에 제가 수익이 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매매일지 주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형태, 이러한 캔들 패턴은 계속해서 나온다. 계속해서.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오고 1, 2, and 3, and 4 이러한 3, 4 캔들 패턴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바닥에서 나올 때. 두 번째 이제 매물대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된다. 자, 내려왔죠. 수렴이 나오죠. 이 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렴이 중요한 포인트다.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렴 이후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오면서 이 매물대에서 다시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 뭐다? 그러면 우산 캔들 패턴이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캔들 패턴이 이제 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1 and 2 and 3가 안 만들어졌죠. 3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2에서 꺾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를 이제 못 가지고 가신 거죠. 여기서 매도를 캔들이 강하게 깨지고 보시면 이제 업추세선이 깨진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업추세선이 깨지고 수렴한 이 자리가 이제 깨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캔들 패턴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1 and 2 and 3. 그렇죠? 1, 2, 3. 이렇게 이제 교육 영상만 올리면은 재채기가 나와서 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지. 그러면 요 매물대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요 매물대 여기가 돌파되고 타겟은 저 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보다 우상 캔들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럼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깨졌죠. 업추세선이 깨졌죠. 캔들 패턴이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1, 2, 2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가 깨진 거죠. 요 자리가 깨지고 숏. 타겟은 아마 여기 정도로 봤을 텐데 요 자리에서 캔들이 어떻게 요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요 부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캔들이 밑에서 강하게 깨지고 되돌림을 주고 여기서 올라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올라탔다. 몸통이 마감되고 그러면서 1, 2, and 3, and 4가 나온 거죠. 타겟까지 이제 이렇게 청산이 되고 나서 다시 되돌림을 줬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1시간 차트에서 되돌림을 줬었을 때 캔들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깨졌죠. 요 넥라인이 깨지고, 자, 되돌림이 나왔죠. 자, 1. 근데 요거를 시간 프레임을 조금 낮춰서 보면, 자, 15분 차트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노이즈하게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지우고 나면 깨지고 나서 캔들이 강하게 미는 게 아니라 되돌림을 주고 막 이러한 굉장히 노이즈한 흐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올라탔었을 때, 올라탔죠? 캔들이 이제 반대로 이 캔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죠? 테스트 타겟, 그죠? 타겟은 아마 요 근방이 좋아 보입니다. 요 근방이 딱 그렇게 맞았네요. 왜냐면 타겟을 정할 때 위 아래잖아. 아래, 그죠? 그래서 근데 요 근방 뭐 살짝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럼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현 시점에선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로 지금 보다 지지 매물대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요 자리. 자, 15분 차트로 보고 계신데요. 자, 그래도 캔들 패턴이 1, and 2, and 3, and 4. 리테스트, 뭐, 삼봉우리 캔들 패턴 나왔죠? 삼봉우리 캔들 패턴 나왔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스캘핑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자, 캔들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할 건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이니까 1.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거니까 1, 2, and 3, and 4 나왔죠? 깨졌죠? 되돌리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다시 거부 반응이 나왔죠? 삼봉우리 캔들 패턴 다 스클핑 가능한 자리죠. 여기서도 보이고 요 자리 가운데 삼봉우리. 그러면 이 자리와 지지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마켓이 어떻게 된다? 갖춰져 있다. 트레이딩의 3대 요소가 뭔가요? 트레이딩의 3대 요소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3대 요소. 첫 번째, 가격을 가둔다. 두 번째, 브레이크, 즉 깨진 방향대로 트레이딩을 한다. 세 번째, 리테스트를 기다린다. 그럼 첫 번째, 가격을 가둔다는 뭘로 가둘 수 있어요? 매물대로 가둘 수 있고, 추세선을 가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캔들 패턴을 이용해서 가격을 가둘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브레이크, 깨진 방향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위로 깨졌으면 위로 방향이 강하게 나왔으면 그 방향대로 트레이딩 하는 거고, 아래로 방향이 나왔으면 아래로 방향대로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대로 위로 나왔냐 아래로 나왔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테스트. 이건 이제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아니면 되돌림을 이용해서 이제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그때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요게 이제 3대 요소가 뭐야? 가격을 가두면은 이렇게 내가 가격을 가둬놨어. 아이고. 이렇게 가격을 가뒀어. 깨졌어.
돌파가 됐는데 어떻게 돼? 다시 캔들이 아래로 왔잖아. 아래로 왔잖아. 깨졌지만 밑으로 왔잖아. 되돌림 리테스트를 기다렸잖아. 브레이크 된 방향대로 리테스트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캔들이 다시 몸통으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안쪽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다시 한번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15분 차트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비록 깼지만 높은 시간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유익밖에 안 되는 거죠. 몸통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다음 캔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트레이딩 한다. 왜? 이게 이제 15분 차트로 봤었을 때는 마감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1시간 차트로 보면 그냥 유익밖에 안 되는 거죠. 유익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그때 트레이딩 하는 게 낫죠. 매수는. 근데 어떻게 돼?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캔들이 안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캔들이 이 매물대 안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가 좋아 보인다? 매도가 좋아 보인다. 그럼 매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닥 매수냐, 고점 매수냐. 자, 이제 매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강한 캔들이 몸통으로 나오고 마감이 되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시간 프레임은 4시간 아니면 데일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높은 시간으로 마감이 되고 이 중요한 매물대에 몸통이 마감이 된 이후에 그때 리테스트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 마감은 4시간이나 데일리 하루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근데 바닥에서는 어떻게 매수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캔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내려올 때는 여기서 매수 잡기가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캔들이 되돌림이 안 나오고 그냥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 되돌림이 나오니까 하죠. 단 캔들이 강하게 내려오고 나서 다시 돌파 눌림 줬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캔들이 어떻게 된다? 그냥 내렸을 때는 매수 잡지 마시고 단 여기서 캔들이 수렴을 해서 헤드를 돌파를 했었을 때 그때 들어간다. 두 가지 요령입니다. 수렴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땅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 내가 이런 영상 많이 여러분들 교육 영상 많이 올렸죠. 캔들이 딱 맞고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드물다. 마켓이라는 게. 자, 여기서도 보면 수렴이라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맞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딱 맞고 올라가는 경우지만 드문 경우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좋다. 그죠?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가는 경우가 좋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예요? 깨졌지만 되돌림이 나온 거잖아. 되돌림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낮은 시간으로 보면 이게 차트가 보일 겁니다. 낮은 시간에서도 자, 15분 차트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왔다? 수렴이 나왔다. 수렴이 나왔네요. 15분 차트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수렴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수렴, 힘을 모으는 과정. 수렴, 힘을 모으는 과정.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힘을 모으는 이제 상승 캔들 패턴을 만든다. 상승 캔들 패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 수렴이다라고 합니다. 수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방향성 유의로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요 매물대를 올라탔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 트레이딩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 제일 힘든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이기죠. 유리한 위치까지. 그 유리한 위치가 뭐다? 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을 해서 가격을 가두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나온 방향대로 트레이딩을 하고, 네 번째 리테스트를 기다리는 거. 이 시간을 다 기다려야 된다. 방향이 나올 때까지 가격을 가두는 그 흐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추세선을 한다 그러면 터치가 많이 된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나오겠죠. 어느 순간 이것도 이제 깨지겠죠. 이제 터치가 많이 된대. 매물대로 봤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높은 시간에서 많이 어떤 액션이 많이 나온 것, 이제 위 아래로. 이건 이제 매물대라고 했죠. 위 아래로 이제 어떤 액션이 많이 나온, 반응이 많이 나온 것, 이런 걸 기다려야 되죠. 브레이크 나오고 리테스트. 근데 이런 것까지 기다릴 때는 시간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 게. 급하지만 않으면 다 자리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좀 더 이제 또 크게 가격을 또 이렇게 이제 가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가격을 가둘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몸통이 이제 나올 건지 이제 요걸 기다리면 된다. 리테스트까지. 또 이제 요 추세선을 만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해서 스윙 잘 나셨습니다. 해셔가지고 보시면 12월 29일 추세선 브레이크 우상 캔들 패턴에 의해서 중간에 청산하면서 일랏으로 들어가셨네요. 수익이 372불. 페어는 달러 N. 저번에도 이거 매수로 다 수익이 나신 거 기억나는데 아마 요 정도에 들어가셔서, 여기나 요 정도에 들어가셔서 그때도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